짧아졌다, 카톡이 늦게 답이 온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랑을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뭐 그거를 어쨌든 계속 가슴에 새기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결국 오래가는 관계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 안녕하세요. 중독과 애착을 전공하고 현장에서 내담자들과 함께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고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저는 앤드쌤의 사랑방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을 잘 주고받을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날까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내가 익숙하게 느끼는 관계 방식이 반복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새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애착 방식에 익숙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일지도 모릅니다. 늘 이렇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사랑을 유지해왔던 분들은 뭔가 애매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에게 왠지 익숙하게 끌리기 쉽고요. 관계에서 이렇게 불안이 많은 분들은 자신을 막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한테 안정감을 느끼고 막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관계를 반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이런 사람을 만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식의 관계에 익숙한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관계는 반복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착 유형은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사용하는 감정과 행동의 기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반복되는 나의 기본 반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릴 때 부모와 같이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 경험 속에서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상대방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기본적인 기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어렸을 때 익숙했던 관계와 비슷한 관계 패턴으로 경험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불안을 많이 느끼면서 관계에 매달리는 불안형,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회피형, 또는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혼란형, 자신과 상대를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정형,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애착 유형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안정형은 좋은 유형이고 불안형이나 회피형이나 혼란형은 뭔가 문제가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애착 유형은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환경에 적응하며 형성된 삶의 방식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형은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민감해진 것이고요. 회피형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이 발달한 것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금 현재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유형을 놓고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함이라기보다는 나를 지켜온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친밀한 관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애착 유형이 특정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는 전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연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친밀한 관계에서는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한 패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은 가까운 관계에서 친밀함을 막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짜 친한 거 맞지? 너 내가 중요한 거 맞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회피적인 분들은 갈등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감정을 많이 쓰는 것을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랑 나랑 잘 되려면 지금 감정을 많이 쓰고 극단으로 가면 안 돼. 잠시 쉬어. 잠깐 멈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갈등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방식을 자기 딴에는 관계를 지키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연애를 잘하기 위한 기술이라기보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자신의 기본 패턴을 알게 되는 과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를 해석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적인 소모도 줄일 수 있고 관계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워지는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많이 안 쓰고 가까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회피형에게는 잘 어필하고 싶으니까 크게 감정을 말하고 싶거든요. 나 진짜 보고 싶어. 뭐 진짜 뭐 하고 싶어. 근데 이분들은 감정을 많이 쓴다는 것을 나약해진다? 내가 지금 감정을 많이 쓰면 이성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리를 둔다기보다 자신의 계획 속에서 감정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애하고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분들하고도 잘 할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감정이 아주 큰 분들은 이분들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의 애착 방식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내 방식뿐만 아니라 상대의 방식까지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형은요, 갈등이 생기면은 관계가 끊어질까봐 이제 막 불안이 크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너랑 나랑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관계의 문제는 없어. 우리 관계는 안전해. 이런 신호를 먼저 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특히 그 사람의 걱정. 아, 너가 이러이러해서 어렵겠구나. 걱정을 알아주는 공감을 먼저 말하면 대화가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형은요, 감정이 크게 올라오면은 거리를 두려 하고 혼자서 정리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다 보니까, 만약에 회피형과 대화 중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싶을 때 울고 불고 화내고 막 감정을 크게 일으키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정신을 잡고 당장 답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리할 시간을 좀 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갑자기 또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언제 다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미리 예상을 좀 주고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란형인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혼란한 감정이 크게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아니 왜 저번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또 갑자기 또 연락이 없어, 이렇게 따져 묻지 말고 시간을 정말 오래 두고 내가 당신에게 안전한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형은 자기의 감정을 비교적 잘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입장도 함께 잘 고려하는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형과 대화를 할 때는 막 이기고 지는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 함께 좋은 방법을 잘 찾아보자, 함께 해결하는 문제로 제시하면은 더욱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화 방식을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애착 방식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은 정해진 완벽한 하나의 기준이 있다기보다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는 그 경계를 잘 조율해서 서로 계속 노력해가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부담이 생기고 너무 또 멀어지면 소외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리 자체보다는 서로의 경계선을 잘 존중해주는 방식 같은데요. 왜 이렇게 요즘 연락이 없지? 요즘 나한테 관심 없나? 이렇게 결론 짓지 말고 이 사람의 관계 방식은 이렇구나, 연락이 없다가도 갑자기 연락 올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가끔 내가 연락해야 연락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서로의 그 관계 방식을 좀 보면서 적절하게 내가 힘들지 않은 방식을 찾아서 유지해 가는 것, 때론 그것을 좀 용기 있게 물어보는 것. 네가 너무 연락이 없어 내가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연락해도 괜찮아? 갑자기 네가 궁금해서 그래. 좀 용기 있게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래가는 관계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오래 가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요, 상대의 반응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톡이 짧아졌다, 카톡이 늦게 답이 온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좀 그런 깡이 필요해요. 둘째는 내 감정이 너무 올라와서 빠르게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사실은. 아니 왜 답이 없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막 하고 싶잖아요. 그때 이를 꽉 깨물고 참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자꾸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고 상대를 맞추면서 상대에게 계속 양보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너무 처참해져요. 막 너덜너덜해진달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는 오래가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 지치게 되고요. 결국 건강한 관계는 무엇일까? 가까운 것하고 거리감 있는 것하고 그 사이에서 어디쯤 오래된 관계들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요,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에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자기의 감정보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감정이 막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번 멈추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잘 전달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가 일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뭐 그거를 어쨌든 계속 가슴에 새기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 다름을 뼛속 깊이 새기면서 내가 이건 바꿀 수 없다, 이걸 터치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다름을 최대한 조율해 보는 거. 연락 없는 사람 제가 어떻게 연락하라 하겠어요. 근데 난 가끔 네가 궁금해, 가끔은 답을 해주면 좋겠어, 뭐 소심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조율해 가는 거겠죠. 세 번째는요,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꾸 상대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참거나 또는 내가 맞아 하고 내 방식만 고집하기 쉽거든요. 극과 극이죠. 나한테 맞는 사람하고만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또 들잖아요. 중요한 건 내 기준을 지키면서도 상대와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나는 이게 중요한데 넌 어떤 게 중요해? 이 말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조율되거든요. 내가 상식이야, 내가 더 좋아, 내가 효율적이야 라는 그 판단을 자꾸 내려놔야겠죠. 결국 오래가는 관계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 순간적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상대방과 조율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모습으로 드러나고 내 모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 있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특히 불안해지고, 또 우리가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관계는 그래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 관계는 상대를 만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의 시작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러브 아이덴티티라는 사랑책이 곧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사랑이 어렵고 관계가 어려울 때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